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프로그램 개발팀 맡고 있는 최서연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공통교환은 생성형 AI 시대 창작의 윤리화다라는 제목의 코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공통 템플릿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좀 작성하기 쉬우시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은 전반적으로 도입, 전개, 정리 순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수업 말미에 최신 소감이라든지 점심시간 예고와 함께 추가해서 잘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수업의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학생 대상은 예체능 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계가 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측면에 있어서는 초급에서 중급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학습 목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콘텐츠를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제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창작물을 제작하고 윤리적인 활용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크게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제일 가장 중점을 두고 만들었던 부분은요. 학생들이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작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좀 기반을 해서 이런 창작 활동이라든지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같이 사회적인 책임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전체적인 차시가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차시는 총 6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기반 학습이라는 형태를 포함은 하고 있지만 일단 생성형 AI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체험을 해보는 실습 위주로 그리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차시와 두 번째 차시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을 한 사례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듣고 또 토론을 해보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그 이후로 토론을 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확립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도구를 실제로 활용을 해보면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체험을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책임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디지털 도구들을 접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6차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기반 학습이라는 형태가 일단 적용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 정의, 분석, 자료 탐색, 해결한 도출, 공유 및 성찰까지 다 가기에는 저희가 6차시 중에서 5, 6차시에만 문제 기반 학습을 적용을 해두었기 때문에 사실 이 전반적인 과정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차시 동안에 문제를 정의하고 분석해보면서 또 본인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도출해보는 과정, 이런 것들을 그냥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데서 이번 수업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기반 학습의 그런 체계는 따르되 저희가 제가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발표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안 보이실까요?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이랑 잠시만요. 다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화면으로 보면은 보이실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어, 일단, 네. 일단 학습자 대상을 저희가 예체능 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 시나리오라든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만들기는 했지만 사실 신청하는 학생들이라든지 학교 계열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까지도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를 하고 또 학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 수준을 저희가 나름대로 또 다시 세부적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 도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이해는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면 학생들이 따라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AI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사람이 만드는 콘텐츠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학생들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중급 정도의 학생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든지 어떤 저작권 문제가 있고 정보를 신뢰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중급 학생으로 저희가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고급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창의적으로 AI를 또 활용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기 관점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고급으로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중고급까지의 학생들은 많이 없을 것 같고 생성형 AI, 챗GPT라든지 뭐 리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검색하는 정도로 활용해 본 친구들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아마 초급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런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또 이 문제 시나리오라든지 사례와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 내용으로 먼저 들어가면요. 1차 시의 수업 목표는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보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요 두 가지가 1차 시의 문제 의식이 되겠고요. 수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알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학생들이 AI라고 했을 때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AI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컴퓨터랑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뭐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을 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학생들에 따라서 또 학생 수준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정보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인간처럼 학습하고 뭔가 생각하는 지능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동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계라든지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비유와 함께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 AI를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뭐 AI가 만든 그림이라든지 음악, 그리고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지 학생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이것들로 인해서 뭐 발생하는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AI 윤리라고 하는 것이 왜 최근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리가 왜 그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이 이제 선생님들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 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뭐 정보 편향,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또 뭐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것만 보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좀 문제의식이 생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강의 개념적인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이 직접 이 AI를 사용하면서 아니면 주변에서 AI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 사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AI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의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고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좀 몰입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지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우리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왜 배우고 있어야 하고 왜 알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것이 1차 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시에 들어가서는요.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을 한 콘텐츠 예시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저작권이라는 것과 창작물 보호 개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보는 것이 2차 시의 수업 목표가 되겠고요. 여기서 일반 크리에이터들이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일반적인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게 되고 또 AI들도 많은 창작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구별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AI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실제로 사람이 만든 것과 AI가 만든 것들을 좀 구별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서 뭐 가짜 뉴스라든지 이렇게 허위 정보 같은 것들을 학생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사례를 살펴보면서 좀 학생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이미지 생성이라든지 동영상 생성 프롬프트 그리고 AI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실제 콘텐츠들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다. 그리고 이런 느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례를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이 만든 창작물과 AI가 만든 창작물을 구분할 수 있을까? 과연 그 지점은 어디인가를 같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창작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면서요. 창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좀 독창적인 결과물을 포함하는 것, 일반적으로 인간이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내서 만들어내는 글이라든지 뭐 음악,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작물이라고 해왔는데 AI가 만든 그림이나 노래, 뭐 영상 이런 것들은 창작물이 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지, 학생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하는 것이 2차 시에서 주로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창작물 보호가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저작권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이 교환을 만들었을 때 대상자들이 아무래도 특성화 계열, 그 예술 계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었다 보니 그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창작물과 AI가 만들어내는 창작물 이런 것들 간의 그 간극이라든지 아니면 그 저작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개념적으로 다루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일반고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초등, 중등 학생들에 따라서 학생들이 좀 더 흥미 있어 할 만한 내용, 뭐 알고리즘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편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개념으로 대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창작물 보호와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본인이 만들어낸 뭐 음악이나 그림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갖게 되는데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은 어떻게 보호를 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리를 누가 갖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갖고 있는 관심사와 엮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개념들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AI 생성물의 저작권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는지 최근의 이슈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있고요. 또 저작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학생들이 뭐 그림이라든지 노래뿐만 아니라 에세이를 쓴다든지 글쓰기 과제를 활용했을 때 그리고 영상에 어떤 허락 없이 그런 레퍼런스 출처를 달지 않고 사용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학생들이 과제를 한다든지 뭐 숙제를 할 때에도 명확하게 저작권을 표시를 해야 된다, 출처를 표시해야 된다, 그리고 뭐 작품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작권 의식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개념들을 좀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례를 가지고 또 1차 시와 마찬가지로 팀원들과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최근에 유행했었던 뭐 AI를 활용해서 지브리 스타일이라고 하는 특정 화풍으로 사진을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존의 지브리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런 화풍에 저작권은 없는 것인지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업적인 이득은 누구에게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본다든지 그리고 또 특성화 계열 학생일수록 뭐 AI로 만들었을 때 이 저작권은 누구에게 가는 것인지, 디자이너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토의를 해보면서 학생들이 본인의 문제로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도록 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그리고 나의 분야와도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AI 리터러시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토론하고 강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 주제도 저희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 뒀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얼마든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관심사에 따라서 변경을 해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AI 창작물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4 차 시는 실습을 위주로 운영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학생들이 직접 AI를 활용을 해 보면서 정보를 찾아보고 여기서 또 틀린 내용은 없는지 우리가 이 AI가 만들어내는 정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3-4 차 시입니다. 그래서 3차 시의 수업 목표는 온라인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SNS와 검색 도구를 활용해서 AI 정보의 신뢰도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뭐 챗GPT뿐만 아니라 리튼, 구글 제미나이, 코파일럿 이런 것과 같은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을 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입력했을 때 생성형 AI는 어떤 답변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답변에서 뭐 맞는 정확한 정보는 무엇이고 또 틀린 정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습을 했을 때는 뭐 챗GPT를 통해서 정보 탐색을 할 수 있는 실습을 하게끔 되고요. 그 실습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술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AI 작사, 작곡 기술의 발전 동향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정확성을 검증하고 이렇게 하려면 좀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주제여야 되기 때문에 뭐 신뢰할 수 있는 문서를 통해서 교차 확인하는 것도 괜찮지만 학생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뭐 예를 들면 관심 있는 아이돌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고 그 아이돌에 대해서 검색을 해 봤을 때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정보에 틀린 내용은 없는지 또 이게 최신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실습 주제를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생성형 AI가 말은 정말 유창하게 잘하고 여러 가지 답변을 만들어내지만 거기서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든 이야기하는 모든 정보들이 정확한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직접 검색해 보면서 느끼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주제를 정해 주실 때도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주제, 너가 관심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검색을 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신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학생들이 지적을 해볼 수 있게끔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식으로 뭐 역할을 설정해 준다든지 뭐 목록으로 정리를 해 달라 아니면 뭐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써 달라 단계별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라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안내를 해 주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책이라든지 사전 그리고 뭐 논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차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의 출처를 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이 정보를 어느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지 틀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습을 한 이후에도 또다시 토론을 통해서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라든지 이것들을 이 정보를 믿지 않 그대로 믿고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 이런 것들은 누가 져야 하는지 앞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또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낀 점 위주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이 주제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시도 계속해서 이어서 실습을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생성형 AI 툴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AI 작업물의 특성을 비교하고 표현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생성형 AI의 예술적 활용 범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술계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주제를 정해 놨고요. 수업 목표도 이런 것들 예술 작품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글쓰기라든지 영상이라든지 학생들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뭐 틱톡 영상을 제작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이런 동영상을 어떻게 기획하고 제작할 것인지 뭐 다양한 형태의
이런 작업물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 위주로 4차 시를 기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이 아니더라도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서 본인이 어떤 작품, 본인만의 그런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글이라든지 영상을 한번 기획해보자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디오그램이라고 하는 이런 어플을 통해서 만든 이미지를 활용한다든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지난 시간에 그 생성형 AI 실습을 하면서 어떤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도 해주시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주시겠지만, 3차 시만 이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에 따라서 그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4차 시에서도 연이어서 연습을 해보면서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선생님들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학생들에게 기기 활용법이라고 하는 그런 생성형 AI 활용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그런 기기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촉진을 해주시면서 수업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활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는 저희가 많이 첨부를 해뒀으니까 이런 것들 활용하셔서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물 발표 가이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창작물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리고 인간과 AI가 어떤 점에서 구분이 될 수 있는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예술 창작은 어떤 게 있고 우리가 어떤 점에서 AI와 구분될 수 있는지 학생들이 조금 더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토론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고요. AI라고 하는 것이 과연 창의적인가? 그리고 인간 창작물과 AI 창작물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창작물의 가치는 누가 결정하는가? 예술가가 과연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예술 계열 학생들은 이후에 좀 예술 계열 쪽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일 거기 때문에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AI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AI가 사실 계속해서 발전할 거기 때문에 이때 예술가와 AI는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지, 아니면 AI가 대체하지 못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거고요. 특히나 일반 계열 학생들이라고 해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나중에 가지고자 하는 직업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AI가 다 대체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나는 인간으로서 AI가 대체하지 못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4차시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측면이 기기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어떤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이것을 과연 완전히 신뢰할 만한가라고 생각해보고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에 리튼이라든지 챗GPT를 써보면서 이런 GPT를 활용하는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과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어떤 차이가 있나 아니면 내가 완전히 AI를 신뢰해도 되는가 하는 이런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 전반적인 수업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토론 주제라든지 강의와 관련된 개념들을 변형을 해주시되 학생들이 최대한 비판적으로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차 시, 6차 시에서는 이제 문제 기반 학습을 가지고 문제 인식을 가지고 문제를 분석해가면서 어떠한 문제를 분석해서 그에 대한 해결안을 도출하는 것까지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전반적인 문제 기반 학습은 5차 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 캠페인 콘텐츠를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구성하고 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창작물에 어떤 메시지를 집어넣었는지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5차 시의 내용이고요. 시나리오를 선생님들께서 제작을 해주시고 단편 예술 영화를 제작했는데 이게 다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수십만 뷰를 기록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때 예술계에서 AI 창작물의 윤리성이라든지 저작권 문제 그리고 예술가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해주시고 학생들이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기술적으로 아니면 예술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다양한 그런 자료를 탐색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수업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료 탐색이라든지 문제 분석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최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을 해주시면서 이 분석한 문제를 토대로 뭐 어떤 것들을 기획해야 되는지 선생님들께서 최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학생들이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공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안을 뭐 그룹 형태로 제출을 하게 되고요. 뭐 포스터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글을 통해서 우리 팀이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이 5차 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학생들도 이런 내용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우리 팀이 만든 창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들어졌을 때 저작권이라든지 윤리 문제는 없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6차 시에서는 이런 만들어낸 결과물을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선언문을 이야기를 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AI 시대의 예술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윤리적 예술가 선언문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예술가가 될 것인지, 그리고 AI 시대에 내가 지키고자 하는 창작의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윤리적인 원칙을 내가 지킬 것인지, 앞으로의 다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선언문을 작성을 해보면서 스스로 어떠한 예술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예술 계열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 계열 학생들에게서는 내가 AI를 활용할 때 어떠한 윤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AI를 접할 것인가, 내가 AI로 만들어낸 창작물을 접했을 때 내가 어떻게 비판적으로 찾아보고 이것의 출처를 신뢰할 수 있는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선언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의 비판적인 생각, 그리고 좀 분석해보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형태의 선언문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술계열 특성화고 학생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낸 이런 AI 윤리 향상을 위한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양하게 학생들에 따라서 원하는 수요라든지 뭐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에 조금 더 초점을 둬야 될지 아니면 비판적인 사고에 초점을 둬야 될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유롭게 구성을 해주시되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을 좀 더 필요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 4차 시에서 말씀드렸던 생성형 AI를 활용한 그런 실습 역량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풍부하게 구성을 해주셔서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체험을 해보고 작성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기 활용 역량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수용하기만 하는 학생들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5, 6차 시 했던 문제 기반 학습과 그리고 1, 2차 시에 했었던 윤리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양하게 널리 퍼져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특히 생성형 AI는 정말 말을 잘하고 유창하게 하는 친구인데 이들이 만들어내는 정보가 다 완전히 신뢰할 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학생들이 조금 더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희가 의도했던 이런 교환의 구성 의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서 잘 이렇게 내만져서 또 작업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필요한 것이 있으시다면 또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서 교환을 개발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